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수생목이라는 거는 내가 원래 직업적인 것들 고민이었다면 내가 원래 이 길을 왔었던 이유가 뭐였지? 이걸 해왔으면서 행복했었던 경험과 안 좋았었던 경험이 뭐지? 같은 것들이요. 정리가 돼야 해. 그냥 달리는 건 의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어차피 못 달릴 거기 때문에. 제가 오행이 생을 하는 이유는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사주에서 수생목을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다 배웠지? 수생목을 하는 이유. 목생활을 하기 위함이죠. 두 가지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지 않아. 어디까지 할 거냐 잘 봐봐. 그럼 수생목은 목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목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야? 화생토 토생금을 위해서. 그러면 이건 그냥 과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결국 목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뭐야?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목이라는 것만 봤을 때는 목은 뭐야? 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단계를 거쳐서 금이 되기 위함인 거죠. 이게 봄, 여름, 가을, 그다음에 겨울이잖아. 쓰진 않았지만. 그러면 목이라는 게 나온 이유가 뭐야? 씨앗이 왜 뿌려졌어요? 과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씨를 하나 뿌렸으면 사과나무가 자랐어. 그 사과나무에서 더 많은 씨앗이 열리잖아. 더 많이 심기 위함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금학에는 제일 좋은 게 뭐야? 금생수로서 더 많이 퍼져나가는 거지. 결국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게 이 목의 목적인 거야, 결국은. 작게 보면은 내가 결실을 얻기 위함이지만 사실은 결실을 얻는 게 끝이 아니에요. 무한 확장을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 금한테는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가장 위험한 게 뭐야?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화생토 되는 거. 보통 금이 우리가 얘기할 때 매금 된다고 하잖아. 토다금매라고 해서. 토가 많으면 이 금이 파묻혀서 가려진다. 돌아가는 거잖아. 금생수로 가지 못하고 토가 왕해지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결과로 가야 하는데 이게 결과가 보물이라고 쳐. 이게 어떤 과실이라고 쳐요. 돌아갔으면은 이 결과를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 이게 보물이면 보물이 파묻히는 거야. 해적들이 찾아다녀야 돼. 그럼 뭐예요? 이 목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금으로 갈 건데.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 내가 이제까지 해왔었던 게 무너지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내가 자라와서 만들어낸 결과가 쓸모없어져서 돌아가는 거? 내가 만들어놓은 소중한 무언가들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 그치? 이게 함축된 의미지. 왜냐? 계묘년이기 때문에. 계수는 뭐야? 묘를 키우는 거죠. 이민년에 인이라는 씨앗을 심었으니까. 계묘년의 다음은 뭐야? 갑진이지. 갑진은 뭐야? 묘가 자라서 하늘로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 목의 목적은 뭐야? 수생목, 목생화, 화생도, 토생금 하기 위한 목이야, 순서가. 그러면 계묘년은 이걸 뭘 하려고 해? 이거를 키워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될 거야, 상황이. 그래서 이 계묘년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라는 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개수가 정리한다라고 했지,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이 중간 과정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더하지 말고 더하는 거야. 여기는 수로 가야 빼는 거잖아. 음이기 때문에. 이해돼?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는 다 양이야. 얘네들은 양의 영역이야. 여기까지는 양의 영역. 그래서 계묘년이라는 것은 내가 양으로서 뭐하를 플러스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니라 음으로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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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라.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내가 했었던 것 중에 최악의 경험들이나 이걸로 나를 돌아가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파묻히고 어둠 속에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치우고 정리해가지고 다 걷어내면 그래도 이제 본질에 가까운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 본질에 가까운 상태가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불필요한 체중이 늘어났으면 걷어내라.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아졌다고 느낀다면 정리해라. 제가 그래서 계면년 오기 전에 임자월에 이민년 운세 월운에 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뭐 역대급 체중 갱신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 이민년에 쌓아온 것들 정리할 준비를 해라. 내가 만약에 직장인인데 잘못된 커리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가 뭐에 흥미가 있는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 최초로 돌아가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몰두를 해라. 찾을 필요는 없다.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별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고통도 덜어내고 이별도 멀리 치워버리고 털어내세요. 과정들에 대해서 오는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 덜어낸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채워나간다가 아니라. 다시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개수라는 게 갖는 환경적 의미는 알았어. 그럼 환경에 어떻게 살아가야 적합한 정신 상태인 건지에 대한 이 개수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계묘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라는 걸 보려면 개수라는 건 정신 천간이기 때문에 묘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행위인 거죠.
어떻게 내가 액션 플랜을 짤 것인가는 묘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개수에 대해서는 님들에 대한 정신 상태를 얘기해 준 겁니다. 묘라는 글자 봐봐요. 그냥 글자 모양만 봐봐. 문을 열고 있는 모양 아니야? 딱 대문 아니야, 대문? 대문 딱 손으로 들어서 밀어가지고 딱 나가는 모양이지. 이거를 고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문을 열고 나오는 모양인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기운이 땅을 뚫고 나온다. 풀이 단단한 땅을 뚫고 닫힌 문을 부수고 나간다. 부수고 나가서 무성하게 자라난다는 걸 연상을 해보세요. 고전적으로 해석하면 또 뭐야? 서로 마주 앉아 있다. 서로 선을 긋고 마주 앉아 있지. 서로 각각 따로 앉아 있지.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따로 앉아 있겠지. 마주보고 뭐 둘이 화투치고 있겠어? 계약을 하든지 의사결정을 하든지 서로 마주하는 거지.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지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실질적인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다. 방향을 틀기가 어렵다. 그런 과정 안에서 내가 나의 상대방, 내 목적들을 마주를 해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 개수도 음이고 묘목도 음이죠. 개수는 겨울이라는 음 중에서는 가장 음기에 가깝고 가장 극악무도한 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묘목은 뭐야? 양 중에 있는 음이죠. 양 중에서 음의 입장에 있다. 음 중에 있는 음이 봄이라는 곳의 중간 지점에 와 있어. 음 중에 음인 거니까 내 구역이 아니야. 이미 험난한 여정인 거지. 음습하잖아요. 비밀스럽고 음흉하고 도적대들도 창궐할 수 있고. 왜냐면 불이 다 꺼졌으니까. 범죄는 어디서 일어나? 야밤에 많이 일어나죠. 한낮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 세상에 도적대들 창궐하고 뭔가를 파괴하고 무법천지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왜냐면 캄캄하니까. 온갖 사건 사고들 음란하고 괴상망측한 일들, 사회의 혼란스러움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캄캄한 밤이 하얀색 흰토끼를 까맣게 물들이게끔 하는 사건들, 순수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질시키고 덮으려고 하는 시도들, 우리가 뭔가 순백의 어떤 순결한 어떤 성스러운 것들을 건드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러한 테마가 계묘를 큰 의미에서는 상징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설 구성의 3요소를 말했잖아. 등장인물이랑 배경이랑 그다음에 어떤 사건 사고들. 그러면 그 사건 사고가 없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소설 쓸 일이 없고 사주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이 발생하면은 내 사주에 있는 기물들이 움직이면서 그 사건 사고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계속 등장시키고 배경을 움직이고 무언가 영화가 필름이 돌아가는 상태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행동도 하겠죠. 왜냐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액션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뭔가를 자기가 행동하면은 분기점이 생겨요. 우리가 마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멀티 유니버스라고 하잖아. 내가 하나의 선택을 하면 다른 분기점이 생기고 다른 우주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선택을 한 나 자신이 또 다른 곳에 있는 거야. 해석이 달라지게 돼. 그러니까 개묘년에 내가 이전에 아무 일도 안 했고 그냥 태어나기만 했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모두가 똑같이 해석해도 돼. 하지만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사건을 행했고 올해 어떤 사건들을 하면서 액션들을 취하잖아요. 그 액션들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사주에도 달라지는 겁니다. 나와 사주만 갖고 다른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개수의 의미는 뭐다? 올해 하늘을 가리고 어두워지고 내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다. 묘목의 의미는 뭐야? 내가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할 때 합치면 뭐냐? 내가 이제 문을 열고 나아가야 될 때인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근데 어쩌냐? 이미 문을 열고 나가버렸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기에는 버거운 상황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둡다고 해가지고 못 달리라는 법은 없지. 이렇게 생각해봐. 운전면허를 따 도로주행 시험을 봐요. 그러면 변수가 없고 내가 예측을 다 했다면 뭐 4번 코스로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머리에 외운 대로 4초 뒤에 엑셀 서서히 발 떼고 깜빡이 넣고 들어가서 핸들 한 바퀴 돌려서 커브 돌고 외워놓으면 돼. 내가 눈 감고 할 정도로 그냥 준비를 해서 외우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락 같은 빛에 의지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해야 되는 거고. 제일 베스트는 뭐야? 내가 그냥 사전에 준비한 대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개묘년에 만약에 누군가 무너지고 망한다고 하면 왜 망하겠어요? 단순하게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를 안 한 거고 내가 어떤 그 신라 같은 빛을 준비하지 않은 거야. 그것도 준비 문제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든지 간에 오르는 속도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성공하는 데 오래 걸려요. 무너지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나 믿음을 쌓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쌓는 건 오래 걸리는 거야. 뭐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속도가 다르다는 거를. 음이라는 건 속도가 굉장히 무서워요. 한순간이에요. 뺀다라는 거는. 계면연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리하라고 얘기해서 알아들으신 분들은 벌써부터 내가 손절해야 될 거나 버릴 것들에 대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야. 빼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 거슬려요. 내가 한번 저게 거슬리게 보이면 빨리 갖다 치워버리고 싶어. 마음에 드는 건 바로 가질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바로 치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야. 이민년이라는 건 뭐야? 내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방해하는 요인이 생기는 거. 왜냐? 인이라는 인묘진의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계묘년은 뭐예요? 인묘진이라는 봄의 중간 지점에 와서,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고 한참 지난 일들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바뀌거나 엎어지거나 과정에서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쇼트트랙 경기 같은 걸 봐도 딱 총소리 딱 듣고 시작해서 넘어지면 파울 불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민년에 문제 생기면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에 넘어지면 역전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 지점이나 끝자락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회복 못하지. 묘에 무너지는 건 뭐야? 이미 한참 달려있는 와중에 무너지는 거니까 타격이 이민년에 비할 바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달리고 달려와가지고 에너지를 다 쓴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묘년은 정말 많이 망할 거고 무너질 거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 거고 사람들이 나는 버틸 수 있다 하다가 넘어질 거야. 사람들의 처절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종 부채 가 너무 많이 쌓여서 도산하는 나라 생길 거고 이미 보이기 시작하죠. 자금을 못 갚아서 무너지는 회사들 버티다가 듣도 보도 못한 무슨 희한한 불법 같은 거 저지른다고 했잖아. 무슨 회사에서 그런 악독한 무언가 때문에 최고점에서 빚 같은 거 떠넘겨가지고 도망가고 개미들을 울고 계묘년 가장 높은 곳에서 봄 중엔 제일 높은 게 계묘년이야. 묘가 제일 높아요. 이때 떨어지면 어떻게 타격이 너무 크지. 더군다나 봄이라는 거는 열이디 열이고 새싹인데 새싹을 우주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리자고 생각해봐. 박살나죠.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를 때는 몰라요. 이걸 몰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본 적이 없잖아. 밑바닥을 모르잖아. 사주 상담을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지옥들을 많이 겪는 거야. 왜냐면 그 같은 지옥에 떨어져 있어야지 빠져나올 구멍을 생각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힘든 사람들한테 아우 참 공감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 상황 완전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필사적인 어떤 무언가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지 간에. 그런 온갖 희한한 일들이나 진짜 막 못돼 처먹은 애들이 저지르는 문제들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민년은 양이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들 정도 무너진다라고 치면은 계묘는 음이잖아? 음이라는 건 뭐야? 이제는 이게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개인한테 넘어온다는 거야. 이 어둠이나 파도가 밀려오면 국가가 방어해주지 않아요. 완전 개개인의 삶에 침투를 할 거야. 토 안에 스며드는 개수라고 했잖아. 모든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일지 모르겠어 나도. 개개인들이 다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야. 이거 겁주는 게 아니에요. 개수라는 건 그런 거야. 개수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음 중에 음이라는 건 위험한 거야. 양 중에 양도 마찬가지야. 아셨죠?